서울의 밤은 강남의 높은 빌딩 창문을 타고 내리는 잔잔한 비로 물들어 있었다. 윤미라는 젖은 도로 위를 달리며 자동차 전조등이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는 웅덩이를 비추는 것을 바라보았다. 지친 하루를 보낸 그녀였지만 집에 돌아갈 생각에 마음 한켠이 평온해졌다. 그녀에게 집이란 은은한 제스민 차 향기, 잔잔히 흐르는 음악, 그리고 남편 김성민의 존재로 정의되는 안식처였다. 차를 주차장에 세운 미라는 시동을 끄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다. 빗소리를 들으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녀를 스쳤다. 그녀는 그 감정을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며 무시했다. 가방을 챙기고 코트를 매만진 뒤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익숙한 집의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러나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침묵은 평소보다 깊었다. 미라는 열쇠를 현관 옆 선반 위에 내려놓고 안으로 몇 걸음 더 들어섰다.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텔레비전 소리도 성민의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주방을 지나던 그녀는 카운터 위에 놓인 2잔의 와인잔을 보았다.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디테일이었지만 지금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미라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책장 옆 거울에 비친 모습이 그녀를 즉시 멈춰 세웠다. 그녀와 성민이 함께 고른 소파 위에 성민이 정수진과 함께 있었다. 둘 사이의 가까운 거리, 성민이 수진의 얼굴을 만지는 손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친밀하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듯 보였다. 미라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귀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가 울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마치 그 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려는 것처럼.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성민과 수지는 즉시 떨어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소중한 것을 훔치다 들킨 아이들처럼. 미라. 성민이 말을 꺼냈지만 그의 말은 공중에 떠돌다 사라졌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정리하려 했고 미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중앙 테이블로 걸어가 와인잔 하나를 집어들고는 잔 속에 액체를 돌리며 색깔을 관찰하듯 바라보았다. 내 소파를 내 집에서 선택했단 말이야? 미라는 마침내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짙은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정말 대단하네. 수진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미라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다. 아니야. 지금 네가 말할 차례가 아니야. 그녀의 눈은 평소처럼 따뜻함을 잃고 차갑고 날카롭게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어. 성민은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말은 나오지 않았다. 마치 변명할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쓰는 듯했다. 미라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지울 수 있는 변명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 내가 너를 믿었어. 미라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내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내가 가진 불안, 두려움까지도. 그런데 그걸 나를 상대로 이용한 거야? 수진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 말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미라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다. 쓴 웃음, 거의 냉소에 가까운 소리였다. 너희 둘 정말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점점 커지며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을 채웠다. 미라는 한 발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나무 바닥 위에 울려 퍼졌다. 수진의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마치 수치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 보였다. 반면 성민은 마치 돌처럼 굳어 아무런 움직임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신뢰를 준 대가야? 미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다. 내 집에서? 내가 매일 밤 앉아서 행복한 삶을 꿈꿨던 이 소파 위에서? 너희가 지금 나를 똑바로 볼 용기가 있기나 해?
성민이 마침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한 속삭임처럼 나왔다. 미라, 내가 실수였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수? 미라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실수라는 건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잊어버리거나 차 키를 놓고 오는 거야. 네가 한 건 실수가 아니야, 성민. 그건 선택이었어. 의식적인 선택. 미라는 소파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가며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수진,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고 있었어. 너는 내가 너를 가족처럼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배신하기로 한 거야. 미라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 말했다. 말해봐. 재밌었니? 널 언니처럼 여긴 사람을 배신하면서 어떤 스릴을 느꼈어? 수지는 마침내 눈을 들어 미라를 바라보았지만 그 시선을 오래 유지할 힘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이내 조용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라, 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그냥 순간적인 약함이었어. 약함? 미라는 다시 웃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웃음소리가 훨씬 더 어두웠다. 약하다는 건 충동적으로 키스를 하는 거야. 하지만 이건 그녀는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약함이 아니야. 이건 고의적인 배신이야. 미라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소파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예상 밖이어서 두 사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미라는 다리를 꼬고 치마를 정리하며 그들을 계속 바라보았다. 방 안의 긴장감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짙었다. 그래, 너희가 이걸 순간적인 약함이라고 믿길 바라는 거구나. 좋아, 수진. 말해봐.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오늘이 처음이었어? 아니면 몇 주, 몇 달 동안 나를 속여온 거야? 수지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었어. 정말이야, 미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처음이라고? 미라가 경멸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 내가 너를 믿어야겠네. 방금 본 일을 보고도 말이야. 걱정하지 마, 수진. 난 순진하지 않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 처음엔 눈빛을 주고받지. 그리고는 만나기 위한 핑계를 만들고 그 다음엔 그녀는 다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지. 수진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물이 이제는 멈추지 않고 흘렀다. 성민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냈다. 미라, 제발.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나도 알아. 하지만 나 아직도 널 사랑해. 미라는 한쪽 눈썹을 들어 올리며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아직도 날 사랑한다고? 그녀는 비꼬듯 되물었다. 그럼 말해봐, 성민. 네가 말하는 사랑의 정의에 이게 어떻게 들어맞는지. 나에게는 그냥 욕망으로밖에 안 보여. 미라는 일어서서 수진 쪽으로 걸어갔다. 수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미라는 몸을 숙여 그녀와 같은 높이에 맞추며 말했다. 알아, 수진. 난 너를 항상 존경했어. 너는 아름답고 자신감 있고 매력적이었지. 아마 내가 그게 단순한 존경심이 아니라 질투였다는 걸 알아챘어야 했을지도 몰라. 아마도 너는 내가 가진 무언가를 원했겠지. 그리고 그걸 가지기로 결심했겠지. 수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런 게 아니야, 미라. 널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미라는 다시 일어나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넌 날 다치게 했어.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대가를 안고 살아가야겠지. 방 안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단지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와 성민의 무거운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고 있었다. 미라는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내면은 분노, 상처, 환멸로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바로 힘이었다. 그녀는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이제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너희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니? 내가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 아니,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어. 미라는 천천히 소파 쪽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발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마치 계산된 듯 보였고 힘을 과시하는 퍼포먼스를 연상케 했다.
그녀는 성민과 수진 앞에 멈춰 섰고 팔짱을 낀 채 머리를 약간 기울이며 그들을 분석하듯 바라보았다. 그래, 성민.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흥미롭네. 말해봐. 네가 다른 여자를 네 아내의 소파에서 만지도록 만든 것도 그 사랑 때문이었니?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만의 사랑의 정의가 따로 있는 건가? 성민은 고개를 떨구며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다. 미라, 제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실수를 했어. 하지만 널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어. 미라는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아, 그래. 그 유명한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 딱 내가 생각한 그대로야. 배신, 거짓말, 그리고 무례함으로 보인다고. 그녀는 시선을 수진으로 돌렸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꼬고 있었다. 그리고 너, 수진, 항상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충성스럽고 언제나 곁에 있어줬지. 네 대담함을 존경해야 할지 아니면 내 뻔뻔함을 한탄해야 할지 모르겠네. 수진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미라는 한 발 더 다가가 그녀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이며 말했다. 너는 내 집에 친구로 자매처럼 들어왔어. 그리고 날 뒤에서 찔렀지. 그러니 말해봐, 수진. 대체 뭘 증명하고 싶었니? 내가 아닌 네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네가 날 대신할 수 있다는 걸? 그런 게 아니야, 미라. 수진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약한 순간이었어. 미라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했다. 약점이라고? 아니야, 수진. 약점이라면 어린아이가 충동적으로 사탕을 훔치는 거겠지. 네가 한 건 계산된 행동이었고 차갑고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더 나쁜 건 네가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녀는 물러서서 의자로 돌아갔다. 우아하게 앉으며 다리를 꼬고 드레스의 끝자락을 정리했다. 좋아. 솔직히 말해보자. 처음부터 다 듣고 싶어. 어떤 세부 사항도 빼지 말고.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미라, 제발 그러지 마. 성민이 애원했다. 이미 내가 실수였다고 말했잖아. 굳이 과거를 다시 들추지 않아도 돼. 아니, 꼭 그래야 해. 미라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왜냐하면 네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너, 수진, 네가 그 선을 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다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도움을 구하는 듯 성민을 바라봤지만 그는 그녀만큼이나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다. 마침내 수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몇 주 전 일이었어. 친구들과의 모임이었는데 네가 더 일찍 나가야 했잖아. 성민이 남았고 우리 대화를 나누게 됐어. 그땐 그냥 대화뿐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날 불러서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녀를 더 말하도록 부추겼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어. 성민은 네가 요즘 멀게 느껴진다고, 결혼 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어. 난 그저 돕고 싶었어. 그래, 돕고 싶었다고. 미라가 냉소적으로 끼어들었다. 그리고 네가 그를 돕는 방법은 다리를 벌리는 거였어? 수지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미라의 말은 그녀를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강타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그저 그렇게 흘러갔어.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하지만 뭐. 미라가 다시 끼어들었다. 내가 이해해주길 바랐어? 용서해주길 바랐어? 아니면 이런 비참한 변명을 그냥 받아들이길 바랐어? 성민이 마침내 나섰다. 미라, 제발.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어른답게 대화하고 해결하자. 어른답게?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아, 이제 와서 어른이 되고 싶어졌구나, 성민. 그런데 네가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누웠을 땐 그 성숙함은 어디에 있었던 거지? 그녀는 그 앞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깨뜨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와 상대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게 될 거야. 미라는 거실에 바 쪽으로 걸어가 소주 한 병을 집어들고 잔에 따랐다. 수진, 넌 내가 울면서 방에 틀어박혀서 이 일을 묻어두길 바랐니? 그랬다면 정말 실망이네. 그녀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며 알코올이 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성민, 수진, 지금부터 너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 그리고 믿어도 좋아,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미라는 잔을 다시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차분했고 거의 치밀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타오르는 듯한 강렬함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더 많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성민과 수지는 소파에 앉아 마치 꾸중을 듣는 어린아이들처럼 꼼짝도 하지 못했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항상 과소평가했지, 그렇지? 미라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거실을 걸어다니며 말했다. 나는 순종적인 아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니? 명백한 신호를 무시하거나 눈앞의 일을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이? 너희에겐 참 편리했겠지. 그녀는 수진 앞에 멈춰 서서 약간 몸을 숙여 그녀를 가까이에서 관찰했다. 하지만 알아둬, 수진. 너는 잘못된 집에 들어왔고 잘못된 여자를 건드렸어. 그리고 이제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미라는 테이블에서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며 미라가 음성을 녹음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미라, 제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수진, 그냥 오늘 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을 뿐이야. 미라는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겠어? 네가 어떤 친구였는지, 나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말이야.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수지는 손을 떨며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제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지는 말아줘. 미라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먼저 내 인생을 망친 건 너야, 수진. 나는 단지 되갚아주고 있을 뿐이야. 성민이 마침내 일어서서 개입하려 했다. 미라, 이러지 마.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 해결? 네가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미라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에게서 멀어졌다. 너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깨뜨렸어, 성민. 너는 나를 지울 수 없는 굴욕에 노출시켰어.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너희 둘이 받을 만한 대가의 일부분일 뿐이야. 미라는 휴대전화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수지는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성민은 말문이 막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보였다. 미라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행동의 무게가 그들에게 닿게 내버려 두었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하지, 그렇지? 이건 너희가 한 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야. 누구에게 했는지가 문제지. 너희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대신 나는 이걸 사용해서 내 자신을 해방시킬 거야. 미라는 옆에 두었던 여행 가방을 집어들어 자신의 물건을 담기 시작했다. 지퍼를 여닫는 소리가 방 안의 고요를 갈랐다. 성민이 그녀에게 달려와 팔을 붙잡으려 했다. 미라, 제발 가지 마. 우리 이걸 고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할게. 널 되찾고 싶어. 미라는 그를 바라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엇을 되찾겠다는 거야, 성민? 넌 내가 네 아내라고 부를 권리를 잃었어. 네가 날 배신하기로 선택한 순간 모든 게 끝났어. 여기에 더 이상 고칠 건 없어. 짐을 다 채운 후 미라는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소파는 두고 갈게. 이제 너희에게 더 잘 어울리니까. 그녀는 문을 닫으며 그 소리가 집 안벽을 울리는 듯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밀에게의 빗방울 소리는 해방의 멜로디처럼 들렸다. 차에 올라탄 그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평온함. 서울의 젖은 거리를 운전하며 미라는 단순히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자리가 없는 과거를 떠난 것임을 알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피해자로 두지 않겠다는 결심도 확고했다. 그들의 배신은 그녀 안에 힘을 불태운 불꽃이었고 미라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